그게 이제 어머니가 하지 말라 하셨나요?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인간 대접을 못 받았죠, 제가. 예. 거의 뭐 가출은 어릴 때 했었는데, 그 언젠가는 내가 그 생각이 들 때 25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혼자 계신데, 이제 나는 아니고,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갈등이 굉장히 커졌는데, 제가 이제 27, 8 되면서 이제, 이게 곧 30이 보이니까, 이게 뭔가를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이제 뭐, 그 어머니 거를 선택하든 내 거를 선택하든 뭔가 선택하려면 인생이 갈 길이 이제 정해져야 되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사실 일본으로 도망을 가려고 마음먹었어요. 어쨌든 그곳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나의 결정은 배우라는 결정이 났고. 근데 어머니가 그걸 눈치를 채시고 그때 저한테 이제 가족끼리 회의를 했나 봐요. 우리나라 공연예술아카데미가 있는데 그게 시험을 보라고 해라. 떨어지면 어머니 말대로 하고 붙으면 오빠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근데 이제 저는 붙은 거죠. 붙고 난 다음에 어머니도 좀 많이 화가 나셨는데 제가 이제 29살에 이제 처음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데뷔를 하고 어머니가 이제 그걸 보시고 우셨어요. 미안하다. 감격의 눈물이시겠네요. 그렇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무대에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어머님이 그게 되게 행복했었던가 봐요.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저는 사실은 불확실한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늦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물론 제 혼자 공부한 것도 이제 배우란 뭔가에 대한 책이나 또 이제 제 스스로 어떤 뭐 실전의 어떤 상상의 뭐 리허설 같은 연습도 혼자서 하고 하면서 뭐 내 나름대로 했는데 사실 그건 이제 나만의 이제 생각에 공부인 거지 뭐 사실 이게 이거다 저거는 아닌데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목화에서 한 20년 있었죠. 그 선생님하고 있으면서 이제 배우에 대한 제가 생각했던 배우에 대한 철학을 실전으로 풀어가는 굉장히 큰 정말 좋은 공부와 계기가 됐죠. 무명 생활하실 때 뭐 즐거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뭐 밥을 굶고 뭐 잠도 뭐 어디 무대에서 자고 막 그런 기술도 있으시잖아요. 네, 너무 많죠. 하셨어요? 네, 뭐 길가에서 자고 그랬는데요. 노숙도 하시고. 네, 뭐 별짓 다 했죠. 그거 알바는 뭐 안 해본 게 없고. 그러니까 뭐 일용직부터 해서 뭐 다 했죠 다. 굳이 뭐 설명할 열거할 필요도 없이. 네, 수많은 걸 다 했죠. 바닥 일들은 다 네, 하신 거죠? 오한 거 다 했죠. 뭐 공연 때문에 못하면 아침 신문 배달해도 하고 새벽 2시에 나와서 한 3시간 신문 돌리고 운동하고 연습하러 가고 뭐 그랬으니까요. 후배들은 저는 이제 후배들도 많이 만나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그 친구들이 자기 삶의 목표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실 왜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평생을 하나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물을 파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걸 한우물을 열심히 팠느냐 안 팠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그 과정 자체를. 네, 그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자기 자신 후회가 없지 않는가 싶어요. 자기 확신이 또 강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있었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보통 젊은 나이에 다들 그게 말이 쉽지 다 어렵잖아요. 그게 보통. 그렇죠. 근데 저는 후배들 보고 그래요. 공명심을 버려라. 너가 정말 진정한 배우가 되고 싶으면 공명심을 첫째 버려야 된다. 그 공명심이 너를 죽인다. 나의 이름을 알리고 싶고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너를 괴롭혀서 너 자신과 진짜로 해야 되는 작업이나 공부를 너 스스로가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돼서 네 이름이 알려질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너에게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명리에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은 본능이신 겁니까? 아니면 본능입니다. 그건 아마 불교의 진리에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한 분은 잠깐 겪었어요. 언제쯤? 34살 때인데
그때 94년도에 영화에 이제 그 주조연을 하면서 영화를 처음 데뷔를 하게 됐어요. 94년도에. 그때 그 젊은 혈기에 영화에 주조연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는 괜찮겠는데? 이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들고 이제 단상사에 개봉을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쫄딱 망했죠. 그리고 그 당시는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영화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질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 스스로가 이제 영화를 보고 나니까 큰일 났구나. 부끄럽다, 됐어. 너무 부끄럽고 저거는 내가 살고자 하는 배우 인생을 살 수가 없다. 이건 나는 어느 날 단칼에 죽겠다. 그 순간에 정말 감사하게 그 순간에 깨달음을 줬어요, 그때.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서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내가 정말 내 스스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배우 세계가 아니다. 이러고 어떻게 대중들 앞에 내가 나설 수 있었나. 그 후회도 굉장히 많이 했고, 죄송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때. 그래서 다시 무대로 돌아갔어요, 저는. 이쪽에 아예 다 접어버리고. 다행히 또 빨리 털어내셨네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게 빨리 깨닫게 됐어요, 그걸. 그러니까 성찰을 빨리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 거기서 무너지고 그냥 연기생을 접는 젊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영화 한 편 하고 없어지는 후배들도 많고, 감독들도 많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뭔가? 정말 내가 능력이 있고 열심히 노력했나? 나를 한번 돌아보면 지금 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능력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인가? 그런 것도 한번 돌아봐야 되고. 근데 그런 자기자신을 못 돌아보면 저 사람은 저래 가고 있고 이 사람은 이래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왜 나는 저게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보고 나의 부족한 거를 끊임없이 찾아가라. 그래서 세상을 많이 봐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세상이 우리를 바라는 게 뭔가도 봐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내가 무엇을 노력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무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고 이제부터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돼야 된다.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한 10년, 20년을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여서 관객들 앞에 건강하게 서 있고 싶어가지고. 배우 김홍파의 본명은 김홍재입니다. 홍파라는 예명은 대학 시절 은사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넓은 파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는, 세상에 널리 좋은 영향을 끼치라는,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라는 의미 아닐까요?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충분히 그렇게 살고 있는 배우입니다.